헌법재판소는 왜, 뭐가 두려워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즉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즉각 파면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맞는 결론 아닙니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없고 온 국민이 직접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도대체 두렵다는 말입니까? 결정을 선고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파면을 선고하면 대한민국은 2달 내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확립이 되고 바로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각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2년간 내전 상황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란 범죄자가, 내란 범죄의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통치를 하고 군을 통수하는 이 상황, 정상적인 국민들이 지켜볼 리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절단 내놓겠다는 것과 같은 그런 결론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수의 정상적인 국민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보다 더 나쁜 범법자가 없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누구를 탄핵을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파면한단 말입니까? 탄핵 심판제도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은 취지 아닙니까? 그런 결정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향후 탄생할 대통령들에게 내란의 면허권 이걸 허용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결정 왜 미루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화 항쟁의 그 결과로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가 탄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앞으로 기록될 재판관들의 헌재의 불명예 걱정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당장 파면 선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위해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외교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보다 세 발이 피다 반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국회에 들어와서 창문을 깨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에 쳐들어가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똑똑히 보고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쳐다봤고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외교로 무너졌고 자영업자가 먹고 살 수 없다, 힘들다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상황보다 가장 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계엄을 막지 않았던 사람들이 탄핵 기각과 각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공범임을 자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거를 즉각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를 받습니다. 판결문도 받고 그 과정도 받습니다. 그 과정에 한덕수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덕수 총리조차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 그것만큼 위법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한 번의 위법이 있었고 군대가 국회에 쳐들어와서 난장판을 치고 성관위에 쳐들어가서 그 난장판을 치는데 더 무엇이 이유가 필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거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국가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재판소의 재판관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민주주의를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5일입니다. 지난달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변론 종결했습니다.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100일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8분의 특히 그 중에서 3분의 헌법재판관님들께 희망 고문을 하려 합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재판관께서는 이 역사적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십니다. 2차례의 변론 기일과 11차례의 2차례의 준비 기일과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와 사건의 진행을 맡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1시간 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영식 재판관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한다라는 그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11차례의 변론 기일을 열은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관께서 주심을 맡아왔고 군데군데 핵심적으로 내란 행위가 있었음을 칼날같이 지적해왔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정리하신 그 쟁점에 따라 절대로 이번 한덕수 판결처럼 윤석열 판결에 대해서 각하설에 서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조한창 재판관님께도 같은 논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재판관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151명으로 족하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 우리 김복형 재판관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8분 중에 6분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춰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6분의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지만 6분의 재판관들의 적어도 본안 판단을 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기각 의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에 동의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정말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 행위는 있었지만 그 내란 행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지 않다. 즉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저는 김복형 재판관께서 11차례의 한 차례의 변론 기일 동안 보고 들은 국민이 보고 들었던 그 생생한 차고 넘치는 탄핵 파면의 증거들을 김복형 재판관께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과거에 헌재 판례에서 인정했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을 이번 한덕수 탄핵소추 의결에서 기각 결정에서 또 쓰셨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 있는 직분은 그만큼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큽니다. 바로 이 지점 12.3 내란 행위를 저질렀던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한 내란 행위가 온 국민이 시청하는 가운데 저질러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8분의 재판관님 모두가 의견이 일치할 것으로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 선고를 보고 선고기일,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잡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재판, 정치적 탄핵재판이라는 불명예를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전 금주 내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일치해서 잡아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여망, 1987년 헌법에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기능했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허물지 말아주시기를 진심으로 탄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